24학년도 6월 고2 화학원 모의고사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1번 문제, 화학의 유용성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기억은 값싸고 질긴 합성섬유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 있지? 바로 최초의 합성섬유인 캐로더스가 만든 나일론, 쉽게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이 합성섬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싸고 그리고 강도도 우수해서 질기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되게 많은데 딱 하나, 천연섬유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어? 흡습성. 땀이나 이런 물을 흡수하는 성질인 흡습성이 천연섬유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 주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 아세트산과 메테인. 아세트산은 식초의 성분으로서 메테인은 가정용 연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보기를 한번 볼게. 기억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세트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성이 되겠지. 그럼 산이 뭐야? 수용액에서, 즉 물에 녹아서 H+를 낼 수 있는 물질인데 여기 아세트산은 끝에 있는 H+를 내고 나머지 CH3, COO-라는 아세트산 이온을 내기 때문에 H+와 음이온으로 나눠짐으로 산성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니은 메테인은 액화 천연가스로서 LNG의 주성분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층으로부터 직접 얻는 LPG라고 하면 안 되고 LNG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LPG는 액화 석유가스로서 원유를 분변 증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얻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프로페인 C3H8, 그 다음 뷰테인 C4H10. 자, 요거의 주성분이 바로 LPG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 이때 우리 끓는 점 한번 비교를 해볼까? 끓는 점은 탄소수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LPG가 바로 LNG보다 끓는 점이 높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 부탄가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통에 보관해서 이렇게 운반할 수 있다면 LNG는 끓는 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운반을 하지. 그래서 액화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도 내신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지? 탄소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를 뼈대로 다양한 원소들과 결합한 것. 즉 화합물이라는 게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들이 결합한 거잖아. 거기에 탄소가 뼈대가 되면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탄화수소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의 한 종류로서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녀석이지. 그래서 메테인은 탄화수소에 해당하지만 아세트산은 탄화수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기 볼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귿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 하이드라진의 연소 반응인데 이때 개수를 맞추시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때 친절하게 여기에 있는 하이드라진의 개수와 그 다음 물의 개수를 알려줬어. 그러면 우리는 반응 전과 후에 원자수 일치만 시켜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질소 원자가 두 개가 있고 여기에는 질소 NO2 앞에 개수가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B는 2다 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지. 그러면 질소 원자수가 반응 전과 후에 두 개씩 맞춰지게 되겠고, 자, 그 다음 수소의 개수 4개인데 어머나 여기에 수소 개수 딱 4개로 돼 있네요. 그럼 마지막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쪽에 산소 개수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4개, 그 다음 여기에 2개, 총 6개의 산소가 있어. 그럼 이거를 6개로 만들어주려면 O2니까 3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산소의 개수도 딱 맞게 됩니다. 자, 문제는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는 O.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 기체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NO2고 나는 NO야. 이때 기체의 양이 나와 있는데 이 기체의 양을 우리는 몰수로 전환해주면 각각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의 B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이 녀석은 몇 몰 있는 거야? 2분의 1몰의 현재 NO2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녀석은 직접적으로 4분의 1몰이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 녀석은 1몰에 3몰에 해당하는 원자가 들어있어. 따라서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3몰에 해당하는 전체 원자수가 있을 거고 이 녀석은 전체 몰수가 4분의 1인데 1몰당 얘는 2원자 분자니까 2몰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따라서 너랑 너랑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 다음 너랑 너랑 이렇게 약분이 되면 결국에는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의 몰수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의 몰수가 3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오비탈 가와 나가 있는데 일단은 가는 구형이니까 S오비탈이고 그 다음 주양자수가 1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나는 R형 모양이지 P오비탈인데 주양자수가 2니까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방위 양자수 L값 알고 있어? L값은 0, 1, 2, 3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지. 그때 S오비탈은 0, P오비탈은 1, D오비탈은 2, F오비탈은 3이다 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L값이 0, 1, 2, 3이면 SPDF 0, 1, 2, 3이면 SPDF S오비탈이니까 L값이 0이고 P오비탈이니까 L값이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네. 보기를 볼까? 따라서 A와 B의 합은 1이 맞고요. 자, 그 다음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에 전자가 들어있고 나에는 전자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수소는 1s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 왜 이렇게 썼니? 1s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들어있는 게 수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고 따라서 바닥 상태에서 수소는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s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겠다. 그 다음 디귿 에너지 준이란 말이 나오면 선생님은 항상 주의를 하라고 했죠? 반드시 문제로 돌아가서 수소 원자에 대한 건지 다전자 원자에 해당하는 건지 이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문제는 아니야. 가는 1s오비탈이고 나는 2p오비탈이면 우리는 에너지 준위는 2p오비탈이 더 높은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야? 수소의 경우에는 2s와 2p의 에너지 준위가 같고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ES보다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잖아.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물어볼 때 특히 ES, EP 같은 거 또는 3S, 3P 같은 거 이런 것들 물어볼 때는 반드시 수소 원자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습관 들이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 보기는 수소든 다전자 원자든 틀린 보기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까? T도시 1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A와 B를 나타낸 건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우리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비는 몰수비, 분자수비 이거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모두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 수가 있다. 즉 부피비가 2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몰수비도 2대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따라서 우리는 분자량을 구하려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찾아내면 되잖아. 그래서 너는 2Vl, 3Vl 있으면 부피비가 2대 3으로 존재하고 그럼 몰수비도 2대 3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너는 지금 2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3g이야. 2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3g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 1.5 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이 녀석은 3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3g이니까 너의 분자량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1.5 대 1이 분자량이 아니라 뭐라고? 분자량의 B. 따라서 여기에서도 분자량의 B를 물어봤으니까 1.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3분의 2가 바로 A와 B의 분자량 B가 되겠네요.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까?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이 녀석 또는 저 녀석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가와 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중성자수분의 전자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근데 얘네들은 원자 상태가 아니라 이온 상태니까 전자수가 양성자수와 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이 풀 때 암산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잘 푸는데 시험 볼 때만은 차분하게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수가 18이고 원자 번호가 8번인 산화이온. 자, 그 다음 질량수가 24고 원자 번호가 12인 마그네슘 이온. 이 녀석의 뭘 알아볼 거냐면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판단해 볼 텐데 양성자수는 몇 개? 원자 번호 8개, 12개고 그 다음 중성자수는 질량수를 이용하면 되지.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중성자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 그 다음 요거에서 요거 빼도 중성자수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마지막 전자수 한번 판단해 볼까? 원자 상태라면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을 텐데 이온 상태잖아.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전자가 현재 양성자보다 2개 많은 상태야.
그래서 양성자가 8개가 있는데 전자가 2개가 많으므로 10개. 자, 양성자는 12개인데 2 플러스라는 것은 전자를 2개 잃었다. 곧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2개 많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전자 수가 10개다라고 하겠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성자 수분의 전자 수가 6분의 5인 게 가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얘들을 전자 수분의 중성자 수, 중성자 수분의 전자 수구나. 중성자 수분의 전자 수, 요 값을 나타내면 이 값은 1이 되겠고, 중성자 수분의 전자 수 나타내면 얘는 12분의 10이니까 이게 6분의 5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요게 6분의 5로서 가고 요게 나인데 이 값은 이 중성자 수와 전자 수의 비율이 얼마다?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 가는 마그네슘 이온이 되겠고, 중성자 수는 누가 더 많아? 여기 있네. 중성자 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가가 나보다 많다. 그 다음 A는 바로 산소에 해당하는 중성자 수와 전자 수의 비율이니까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까요? 여기 H2O 고체 상태, 즉 얼음 10g과 그 다음 수증기 T도시 1기압에서 10m가 있는데, 이때 가와 나에서의 몰수의 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럼 우리는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항상 1몰에 해당하는 값을 분모로 놓고 해당하는 값을, 문제에 나온 값을 분자로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따라서 입자수가 나왔다 그러면 아보가드로스분의 입자수, 질량이 나왔다 그러면 1몰의 질량분의 질량, 부피가 나왔다 단 기체 상태일 때만이지, 기체 상태일 때만 부피가 나올 때 1몰의 부피분의 부피를 해주면 몰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따라서 얘는 기체 상태이고 T도시 1몰의 부피는 바로 32L라고 나와 있어. 그럼 뭐 간단하죠. 따라서 가에서 몰수를 계산해보면 이 녀석은 지금 질량이 나와 있고 여기에 어디 있니? 물의 분자량, 이 분자량이 18이니까 1몰에 18g이란 뜻이잖아. 따라서 가와 같은 경우에는 18분의 10몰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겠지.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1몰의 부피인 32 그리고 10 이렇게 해주면 나 속에 들어있는 H2O 기체, 즉 수증기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어. 자, 따라서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 어떻게 약분을 할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는 32분의 18이 되겠고, 자, 얘를 뭐 공약수가 2밖에 없나요? 16분의 9라고 나타내면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에 관련된 문제인데, 동위원소는 딱 이 두 종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존재 비율이 A와 B, 그 다음 평균 원자량이 63.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수와 원자량이 일치한다라고 나와 있네. 그럼 보기를 볼까? 중성자 수는 65X가 63AX, 원자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네들은 동위원소니까 원자 번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원자 번호는 똑같잖아. 근데 질량수가 2가 큰 이유는 뭐야? 질량수는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의 합인데 양성자 수가 똑같으니까 이 녀석이 바로 질량수가 2가 더 큰 이유는 중성자 수가 바로 63짜리보다 2개가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존재 비율을 물어봤는데 뭐 단순하게 크기만 비교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이 평균 원자량이 63에 가까워 65에 가까워? 평균 원자량은 존재 비율을 고려한 거잖아. 그래서 많은 쪽의 평균 원자량이 치우치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얘는 63.6이니까 63이 더 가깝게 되겠죠? 따라서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걸 첫 번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내분을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지. 자, 63과 65의 질량수를 갖는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평균 원자량이 63.6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63에 해당하는 녀석의 비율이 얼마다? 63에 해당하는 녀석이 1.4죠. 1.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당하는 게 0.6이 바로 65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찾아내도 되고, 자,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굳이 내분점을 그리지 않고도 너랑 너의 차이가 0.6이잖아. 그게 65의 존재 비율이다 라고 나타내면 돼. 그 다음 너랑 너의 차이가 바로 1.4인데 이게 63의 질량수를 갖는 X의 존재 비율이다. 따라서 얘네들을 5를 곱하면 7대 3이고 퍼센트로 나타내면 70대 30이다 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쵸? 자,
자, 그 다음 디귿 1g에 들어있는 우리 1g에 들어있는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간고사 때 많이 했었지.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것은 전체 질량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1g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라고 했는데 아까 양성자 수 선생님이 임의로 AA라고 해보면 1g당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얘는 65분의 A가 바로 1g당 들어있는 양성자 수고 얘는 63분의 A가 바로 1g당 양성자 수가 될 수가 있겠지. 누가 커? 분모가 작은 얘가 클 거 아니야. 따라서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A와 B에 대한 자료고요. A의 화학식량 즉 1몰의 질량이 3일 때 B의 1몰의 질량이 1이다. 분자량 B가 3대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자료 몰농도 질량 부피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몰농도가 나와 있으면 부피랑 항상 곱해서 뭐부터 찾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부터 찾아주는 게 되겠지. 자, 따라서 0.2몰 농도고 얘는 100ml니까 얘는 20m몰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고 요 안에는 300xm몰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이다 라는 것은 결국에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녀석 3이라는 건 뭘 말해? 화학식량이 3이라는 것은 1몰의 질량이 3g. 그러면 2몰이면 2 곱하기 3, 3몰이면 3 곱하기 3, X몰이면 X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현재 20m몰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1몰의 화학식량인 3g을 곱해버리면 이 EW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60mg이 나온다. 그때 질량비가 2대 1, EW 대 W니까 W는 30g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30mg이겠지. 자, 그러면 몰수가 300x고 분자량이 1이야. 1몰의 질량이 1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1을 곱하면 3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0.1 몰농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합시다. 은의 원자량이 108, 이 108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이 녀석 1몰의 질량이 108g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지.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은 54g에 들어있는 AG, 즉 은의 원자수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은 54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계산하고 싶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54g이 몇 몰인가를 계산해내고 그 다음 1몰에 해당하는 원자수, 아보가드로 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54g의 원자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몰수를 계산하려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원자량이 108이라고 했으니까 1몰의 질량이 108g이고 그때 54g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8분의 54 이렇게 나타내면 돼. 자, 보기를 보면 은 1몰의 질량, 원자량이 10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아보가드로수 즉 6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바로 g만 붙여주면 1몰의 질량이 될 수가 있지. 그러면 1몰의 질량이 108인데 54g이 있으니까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이 녀석은 0.5, 2분의 1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뭘 구한다? 아보가드로수, 즉 아보가드로수는 1몰에 해당하는 원자수가 되겠지. 따라서 기억은 108, 니은은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 디귿은 1몰에 해당하는 원자수 아보가드로수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까요? 2주기 바닥 상태의 원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분의 홀전자수의 비율이 3분의 1인 걸 찾으시오 라고 있네. 자, 그러면 3분의 1인 원소부터 한번 찾아볼까? 양성자수가 3인 거, 양성자수가 3개인 거는 원자 번호 3번이고 리튬이잖아. 리튬은 홀전자수가 하나 맞아? 맞아.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리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홀전자수 다 외우고 있지? 10, 12, 32, 1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은 홀전자수가 하나다. 근데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2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해석해보면 원자 번호 6번에 홀전자수가 2개인 녀석, 원자 번호 6번은 누구야? 탄소.
2주기 14족 원소로서 10125 원자번호 6번은 홀전자수가 2개네. 그래서 요 비율이 3분의 1인 것은 리튬도 가능하지만 탄소도 가능하다. 그러면 혹시 9분의 6도 되지 않을까? 9분의 3도 되지 않을까? 근데 9번이면 플루오린이고 플루오린이면은 홀전자수가 하나인 녀석이니까 홀전자가 3개는 안 되게 되겠네요. 그리고 4배를 해주면 12분의 4가 되면 홀전자수도 맞지 않을 뿐더러 3주기로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게 되겠지. 자, 따라서 이 원자 X의 후보는 누구다? 리튬과 탄소 둘 중에 하나다라고 좁혀질 수 있겠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힌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원자가 전자수는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1s, 2s, 2p, 그 다음 3s, 3p, 4s가 있을 때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 오비탈 수는 몇 개야? 오비탈 수는 2개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원자가 전자수는 1쪽이니까 하나로서 같지 않는다. 그러면 리튬이 아닌가 보다. 그럼 탄소 같은 경우에는 6번이니까 훈투의 규칙에서 이렇게 땅땅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 원자가 전자수는 탄소는 14족이니까 4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탄소가 바로 원자가 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탄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1s에 2개, 2s에 2개,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2p에 2개가 땅땅 들어가는 녀석이 되겠죠. 따라서 누가 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강철 용기에 에텐과 산소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용기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질량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질량 보존의 법칙과 원자수 일치 요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원자수와 여기 있는 원자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Xg으로 몇 몰 있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O2의 분자량이 얼마였지? 32잖아? 그러면 24g, W를 1이다 라고 한다면 24g이니까 32분의 24, 8로 약분하면 4분의 3몰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산소의 몰수가 2분의 3몰, 1.5몰로 같다라고 하면 되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W를 1이라고 한다면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이때 이 물의 몰수는 얼마가 되면 돼? 18분의 9 해서 2분의 1몰이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바로 요거잖아. 요거 X와 Y잖아.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럼 반응 후에 수소가 몇 몰? 1몰이 있어야 되니까 반응 전에도 수소가 1몰이 있어야 되는데 수소는 여기에만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1몰이 되려면 C2H4 에텐이 4분의 1몰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에텐의 분자량은 얼마야? 원자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12 곱하기 2니까 24에다가 4를 더하면 28이 되겠네. 즉 이 Xg은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므로 7g이다 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 CO2의 질량을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탄소의 몰수와 여기에 있는 탄소의 몰수가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탄소의 몰수는 2분의 1몰에 있으므로 여기도 2분의 1몰의 탄소가 있게 하려면 CO2가 2분의 1몰 있으면 돼. 따라서 CO2 1몰의 질량은 44g이니까 이 Y는 22g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29g, W를 1이라고 했으니까 29W라고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데 수산나트륨의 화학식량, 즉 1몰의 질량이 40g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근데 몇 g인지 모르겠는데 Wg을 적절한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놓고요. 이 녀석을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이렇게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0.2 몰농도 NaOH 수용액을 만들게 되었지? 자, 그러면 우리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뭐야?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하면은 몰수가 나오고 밀리리터니까 미리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20m몰이 있어. 자, 그러면 W 구할 수 있을 텐데 W는 1몰의 질량이 40g이니까 40 곱하기 20m몰을 이렇게 해주면 얘는 얼마가 나오게 돼? 800g이 아니라 미리그램 되겠지. 따라서 Xg은 0.8g, Wg이 0.8g이다 라는 걸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잘 봐. 우리는 용질의 양을 잘 추적해야 되는데 다는 지금 0.2몰 농도 100ml, 즉 몇 미리몰?
20mm몰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2분의 1을 이렇게 취했죠.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감소하는 만큼 용질의 질량도 감소해야 되잖아. 몰수 마찬가지로. 따라서 100ml에 20mm몰이 있는데 50ml를 취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있어야 돼? 10mm몰이 이렇게 있어줘야 돼. 자, 따라서 이 녀석을 다시 Vml로 이렇게 옮기고 물을 집어넣게 되면 물의 양이 많아지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10mm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ml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0.5몰 농도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겠죠. 자, 따라서 이 안에는 현재 10mm몰이 들어있는 거잖아. 따라서 몰 농도 곱하기 부피를 했을 때 10mm몰이 나오면 되겠지. 그럼 V는 얼마가 돼? 얼마니? 20이 되겠네요. 20. 그치? 맞나? 200이구나. 200을 곱하면 10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W는 0.8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곱은 얼마가 돼야 돼? 160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까요? X, Y 원자의 오비탈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이때 바닥 상태는 한 가지다. 즉 가가 바닥 상태일 수 있고 나도 바닥 상태일 수가 있는데 이 녀석들의 질량수와 중성자수를 하나 알려줬네요. 그때 중성자수는 같은데 이 녀석 질량수가 1이 더 크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의 원자 번호가 X보다 Y가 1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인데 중성자수가 같아. 근데 질량수가 1이 더 커. 원자 번호가 1이 더 큰 녀석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지금 전자가 이 2개, 6개, X개, 1개 이렇게 있고 얘는 2개, 6개, Y 1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S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잖아. 따라서 이 XY로는 전자수는 곧 양성자수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보다 얘가 1이 더 커야 돼.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차이는 X와 Y니까 양성자수가 1 증가해야 되므로 전자수 1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S오비탈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가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X가 1일 때 Y가 2인 경우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돼. 근데 X가 0, Y가 1이라고 한다면 S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졌으므로 둘 다 들뜬 상태가 돼버리잖아. 싸움 원리를 위배해버리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바닥 상태는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0, 1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둘 다 들뜬 상태이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X는 1이고 Y는 2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3s오비탈의 전자가 하나만 채워졌기 때문에 3p의 전자가 채워졌으므로 너는 바닥 상태가 아닌 들뜬 상태. 그리고 이 녀석은 3s에 2개 다 채워진 이후에 3p에 채워졌으니까 이 녀석이 바닥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 원자라고 했으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므로 여기 있는 전자수를 다 합쳐보면 12번 누구? 마그네슘이 이렇게 되겠지. 이 녀석은 2개, 6개, 2개 하나니까 13번 알루미늄 원자 번호가 1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성자수는 너랑 합쳐서 27이 돼야 되니까 14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12 더하기 14에서 26이 딱 들어맞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X는 들뜬 상태고요. 이 중성자수는 각각 모두 14. 그 다음 X가 1일 때 Y가 2가 돼야 되므로 이 값은 3이다 해서 니은과 디귿만 정답이 되겠네요. 16번 보도록 합시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A의 개수는 2고 B의 개수는 안 알려줬고 그 다음 C의 개수는 2다. A와 C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첫 번째 확인할 수 있지. 그 말은 A와 B의 뭐가 같다? 변화량이 같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반응 전과 후를 순서 없이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이게 반응 전이고 후일지도 모르고 이게 반응 후이고 반응 전인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 즉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또는 반응이 이렇게 진행됐는지 요거를 파악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봅시다. 네모는 양쪽에 다 있으니까 이 네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어쨌든 양쪽에 다 있으므로 반응물이야. C는 생성물이니까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새롭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두 종류씩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반응 전이고 반응 후라면 뭐가 돼? 이게 생성물이 되는 거고 이게 반응 전이고 이게 반응 후라면 요게 생성물인 C가 될 수가 있겠지.
근데 봐봐. 이 네모는 양쪽에 있으니까 반응물인데 요렇게 진행됐으면 아 얘는 네모가 늘었어. 말이 안 되죠? 그치? 여기에는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반응이 이렇게 진행됐다면 얘가 줄었으니까 아 기억이 반응 후고 니은이 반응 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이때 얘네들의 변화량을 보면 그러면 처음에 세모가 있었는데 몇 개가? 4개가 줄었고 B란다. 네모는 6개가 있었는데 4개가 됐으니까 2개가 줄었고 그 다음 별표는 처음에는 없다가 4개가 됐으니까 4개가 생겼다. 즉 얘네들의 몰수비가 2대 1대 2로 나타나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A와 C의 개수비, 변화량의 B가 같지? 따라서 소모된 A가 반응물이고 생성된 이 별표가 C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같으니까.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B가 되는 거지. 그럼 변화량의 B, 개수 B는 2대 1대 2 해서 B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기억은 반응 전이 아니라 반응 후고요. 그 다음 니은 네모는 B다. 그리고 변화량의 B가 2대 1대 2이기 때문에 B의 개수인 B는 1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봅시다. 오비탈 가나다인데 이 가나다는 2s, 3s, 3p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자 그때 2s, 그 다음 3s, 그 다음 3p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얘네들의 m 플러스 l 값과 그 다음 l 플러스 ml 값을 비교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바로 해봅시다. 주양자수 2고 L 값은 S오비탈은 0이잖아. 그래서 2 플러스 0 해서 이 값은 2가 되고 얘는 3 플러스 0에서 3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 3 플러스 L 값이 1이니까 4가 되겠네. 자, 그 다음은 L 플러스 ML 값인데 S오비탈은 L 값도 0이고 ML 값도 0이잖아. 어쨌든 얘는 0이란 얘기야. 그럼 이것도 S오비탈이니까 L 플러스 ML은 0이고 그 다음 P오비탈이라면 L값은 1인데 P오비탈의 ML값은 3개 중에 하나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플러스 1일 수도 있어. 근데 이 3개 중에 L 플러스 ML값이 2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누구야? 바로 ML값이 1이 들어갈 수 있는 P오비탈이다라고 할 수 있어. 어쨌든 S오비탈이라면 L 플러스 ML은 무조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다구나. 그럼 나머지 가와 나중에 L 플러스 ML 값이 더 큰 게 누구다? 가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는 3S, 나는 2S, 다는 3P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어서 잘라봤는데 원자의 전자배치고요. 이때 자석 10개와 그 다음 자석판 7개를 모두 사용해서 원자번호 3번 리튬과 원자번호 7번 질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를 한번 해보는 건데 보니까 여기에서 이 자석은 뭘 의미하겠어? 바로 전자수 의미하겠지? 그래서 원자번호 3번이니까 전자 3개 필요하고 원자번호 7번이니까 전자 7개 필요해서 이 자석수는 결국에 뭘 말한다? 전자수를 의미하고 곧 원자번호 양성자수만큼 자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 자석판은 뭐겠어? 리튬은 2개가 필요하고 질소는 5개가 필요하잖아. 자, 따라서 이 자석판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 수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네. 자, 따라서 가를 통해서 이 자석과 자석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내 봤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에서 자석이 24개다. 이때 양성자수의 합, 즉 원자번호의 합이 24가 되고 그 다음 자석판이 14개다. 오비탈 수의 합이 14, 14개가 필요하다. 이거 모두를 이용해서 X와 Y의 전자배치를 해야 되는데 X와 Y의 조건은 첫 번째 X는 2주기 원소고 Y는 3주기 원소이며 이때 X와 Y의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야? 같은 족 원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2주기 원소와 3주기 원소에 들어가는 오비탈 수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면 1s, 그 다음 2s, 그 다음 2p, 그 다음 3s, 3p, 4s에 이렇게 오비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여기서 봅시다. 2주기 원소라면 오비탈 수가 1개, 2개 그럼 2주기 원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비탈 수가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2주기 원소에서 오비탈 수가 3개 사용되는 녀석도 있고
4개 사용되는 녀석도 있고 그 다음 5개가 최대치가 될 수가 있겠지. 3주기 원소라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 수는 6개, 7개, 8개, 9개까지 들어가. 그래서 3주기 원소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 수가 6개부터 9개가 이렇게 가능해. 자, 그런데 우리는 몇 개를 사용해야 된다? 14개를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2주기에서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 수가 5개인 원소와 3주기에서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 수가 9개인 녀석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2주기에서 전자가 들어가는 오비탈이 5개인 것은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도 있지. 그러면 그게 누구야? 바로 원자 번호 7번의 질소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돼도 2주기에서 5개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 8번의 산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니까 원자 번호 9번의 플루오린, 그 다음 원자 번호 10번의 네온까지가 바로 2주기에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 수가 5개인 녀석이야. 그러면 3주기에서는 전자가 들어가는 오비탈 수가 9개가 되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15번에 인이 되든지 아니면 16번에 황이 되든지 17번에 염소가 되든지 18번에 아르곤까지가 바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 수가 9개인 3주기 원소가 될 수가 있어. 자, 근데 이때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그때 원자 번호의 합이 24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더하면 22고 요렇게 더하면 24고 요렇게 더하면 26이고 요렇게 더하면 28이자. 그래서 이때 X 원소는 누구다? 산소고 Y 원소는 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X는 산소고 Y는 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이 자석의 숫자는 뭘 의미한다? 원자 번호. 그래서 기억은 8이 되겠고, 그 다음 이게 뭘 말해? 전자가 쌍으로 들어있는 전자수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 자, 따라서 황 같은 경우에는 1s, 2s, 2p, 3s, 3p, 4s가 이렇게 된다면 16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훈투의 규칙,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전자가 쌍으로 들어오는 오비탈 수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과 니은의 합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B 기체가 가에는 28, 나에는 42g. 그 다음 AB2 기체가 가에는 22g, 나에는 11g이 있는데 이때 A와 B의 원자수비가 3분의 4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 녀석이 지금 몇 몰 있는지 모르고 질량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결국엔 이 원자수는 결국엔 뭐에 비례하냐면 몰수에 비례하죠. 몰수에. 따라서 얘네들이 몇 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얘를 X몰이라고 해보고 이 녀석을 Y몰이라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원자수가 3이고 B의 원자수 합이 4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A의 원자수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니? 여기다가 써볼까? 얘가 X몰 있으면 X몰 있는 거고 여기도 뭐냐? Y몰 있는 거겠지? 요게 얼마다? 요게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B 원자수는 합이 4인데 여기에는 BX니까 한 개의 B가 X개의 B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2Y의 B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2Y개가 4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연립을 해보면 요렇게 빼면 Y가 1이 되고 X가 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때 X는 나는 2몰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1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따라서 1몰의 질량이 22니까 너의 분자량은 22가 되고 2몰의 질량이 18g이니까 너의 분자량은 14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42g 있으면 너는 3몰 있다라고 할 수 있고 22g이 1몰인데 11g 있으니까 0.5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도 구할 수 있겠지? X는 A의 원자수, 여기에는 몰수가 3이면 A는 3몰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0.5몰 있으면 A도 0.5몰이 이렇게 있겠네. 그 다음 B는 3몰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0.5 곱하기 2니까 1몰 있는 거지. 따라서 3.5분의 4만큼 있다라고 알아낼 수 있겠네요. 문제가 뭐죠?
3.5분의 4, 즉 7분의 8이 x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b의 원자량분의 a의 원자량, b의 이 AB2의 분자량이 20이고 AB가 14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 하나가 이렇게 증가할 때 8 증가했으니까 B의 원자량은 8이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A가 6이어야 합쳐서 14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때 얘네들을 이렇게 쓱쓱 약분하면 7분의 6이다 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건데 이때 분자량 B가 나와 있어요. 분자량 B는 뭐다? 분자량이다. 따라서 A의 분자량이 15고 B의 분자량은 16이야. 그러면 뭘 또 완성할 수 있지? 질량 B를 완성할 수 있지. 그래서 15짜리가 2개 반응하니까 얘는 30g 반응할 거고 16짜리가 1개 반응했으니까 16g 반응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질량 보존으로 맞춰보면 46g이 이렇게 C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이 C는 2개의 C가 46이니까 C의 분자량은 얼마? 23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변화량을 따져보면 개수의 합이 3에서 2로 1 줄어드는 반응이다 라고 양적 관계를 풀기 위한 폼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기를 보면 A와 B의 질량이 이렇게 같은데 그때 B가 7g이 남았대. 그리고 C가 Yg이 남았대.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한 개 반응물을 알려줬구나. X, 즉 AXg이 모두 반응했다. 왜 이렇게 동그라미가 안 이뻐? 이렇게 해서 A가 먼저 모두 반응했다. 왜? B가 남았으니까. 그치? 자, 따라서 우리는 질량 보존에 의해서 이 Xg의 합은 7 플러스 Y의 질량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전체 질량은 7 플러스 Y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근데 실험 2에서는 A의 양은 똑같은데 B는 X에서 Z가 됐고요. 누가 한 개 반응물인지 안 알려줬다는 말이야. B가 얼마가 남았고 C가 얼마가 남았는지 또는 A가 얼마나 남고 C가 얼마가 생성된지 안 알려줬는데 이때 Y가 전체 질량이다. 즉 X와 Z의 합이 Y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전체 질량이 1보다 2에서 줄었잖아. 근데 이 녀석은 그대로인데 X에서 Z로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X가 Z보다는 7g이 더 크다.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와 너의 초기 질량이 같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비는 30대 16이니까 이 녀석이 질량비가 크니까 같은 질량일 때 당연히 이 녀석이 먼저 빨리 소모가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너 30g 있고 너 30g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러면 이때 질량비는 너 30g을 반응할 때 너는 16 반응해야 돼. 즉 여기서 16 반응하면 얼마가 남아? 14가 남아야 되거든. 근데 7g밖에 안 남았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반띵 해주면 되죠. 그래서 30g씩 반응한 게 아니라 15g씩 반응한 거보다. 그러면 질량비가 절반이 됐으니까 너도 여기서 절반인 8g만 반응하게 되고 따라서 7g이 딱 들어맞게 되겠네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질량 보존에 의해서 반응전은 30g이라면 반응후도 30g이 돼야 되므로 Y는 23g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Y는 23g이다. Y는 23g이다. 그러면 X는 아까 15g이라고 했으니까 Z는 얼마? 합이 23이 되려면 8g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질량비가 30대 16인데 15대 8로 있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딱 알맞게 둘 다 모두 한 개 반응물로서 딱 알맞게 반응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남아있는 B의 질량 또는 A의 질량은 없다는 얘기고, 요게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C의 질량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1에서의 전체 기체의 부피분의 2에서의 전체 기체의 부피를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1에서의 전체 기체의 부피는 너 7g이면 몇 몰이야? 분자량이 16인데 7g이 있으니까 16분의 7몰 있는 거죠. 숫자가 이상한데? 그리고 23g이면 몇 몰? 분자량을 아까 23으로 결정했으니까 23g이면 1몰이 있는 거지. 그러면 실험 2에서는 이 녀석만 존재하니까 23g이면 1몰이 되겠습니다. 요게 실험 1과 2에서의 무슨 비? 부피비, 몰수비다 라고 하겠고, 여기에다가 Z와 Y를 곱해줘야 되겠죠? Z는 얼마? 어디니? Z는 8이고 Y는 23이야. 이게 8이고 2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보면 16분의 7 더하기 16분의 16이니까 16분의 23 분의 1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8분의 23을 곱하면 되겠죠? 번분수로 계산해서 얘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너 약분, 너 약분, 너 약분, 너 약분 하면은 얘는 2가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